한국에 이런 점은 싫다. 한국에 싫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어? 너 왜 그러고 다녀? 약간 이런 식의 눈치 주는 문화? 저희가 군인이다 보니까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이제 불만이라면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Hi friend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Jin. As you know, every country has good and bad sides. So today I asked Korean people what they think is the bad aspect of Korea and what social problem we have right now. Then let's check it out. 한국이 되게 편리하고 안전한 나라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한국의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점은 싫다 싶은 게 있나요? 싫은 점 중 하나는 네.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할 때 이제 나이를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꺼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뭐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능률적으로 뭐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뭐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을 텐데 나이를 얘기하게 되면 그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어른스럽다 아니면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국이 좀 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이제 불만이라면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총 18개월이란 기간을 이제 나라를 위해서 노동력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됐고 아무리 군대가 뭐 요즘 말로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보다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요즘 군대는 1년 6개월밖에 안 한다. 할 만하지 않냐. 월급도 오르지 않냐. 해도 결국은 군대는 군대다 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게 환경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부대가 있고 안 좋은 부대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의무 복무에 대한 문제가 제일 불만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친구의 말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속해 있는 집단이나 그런 소속 되어 있는 집단에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타자화해서 이제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도 여러 집단 사이에서 유발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경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인터넷만 봐도 갈라치기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네, 세대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뭐 젠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집단끼리 서로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남 눈치 너무 많이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타인에 대해 지나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른들도 그렇고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존중해줄 부분까지도 침범해서 막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어? 너 왜 그러고 다녀? 약간 이런 식의 눈치 주는 문화? 그게 조금 별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정한 그런 권위 관계가 네. 예를 들어 어떤 인턴이 그 회사에 보고를 할 때 바로 상관한테 부장님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리 거쳐서 뭐 부장님한테 하고 이런 문제들이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한테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것들은 아버지한테 거쳐서 가야 되니까 이게 중간에 하나 어딘가 펑크 났을 때 돌아가는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거나 인턴이 아니면 부장님한테 바로 얘기하거나 이런 식의 절차가 갖춰졌을 때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사실 한국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요. 네. 이번 월드컵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약간 어떻게 보면 냄비 근성이라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한 번 뜨거워질 때는 엄청 뜨거워지는데 그게 또 갑자기 식을 때는 엄청 갑자기 식어버리고 그리고 되게 감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못하는 선수가 있으면 갑자기 뭐 인스타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악플을 단다던가 근데 사실 잘할 때는 잘한다고 이렇게 막 해줘야 되고 못할 때는 비난보다는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인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감정적인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혹시 이 사회 문제는 좀 심각하다 싶은 그런 문제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집값이 서서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집값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나라에서 하는 제도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한다 해도 과연 자기 명의로 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말 그대로 매매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게 좀 많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지나친 교육열? 약간 학교에 가면 뭐든지 다 잘해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막상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에 왔는데 너무 이게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학교에서 잘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데 너무 정형화된 답을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교육 열정이 높은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조금 고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특히 한국은 뭔가 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주어진 걸 외우고 그거를 시험장에서 적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교실에서의 좋은 학생이 사회에서도 좋은 구성원이 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 주로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과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나이가 되면 당연히 취업을 해야 되고 그 취업도 이왕이면은 좋은 기업,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야 하고 또 30대쯤 되면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하고 또 몇 년쯤 지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획일화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강제적인 그런 강요를 모두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단에 있어서도 각 집단마다 요구되는 뭐 학생이면 학생 집단, 뭐 여자, 뭐 노동자들 당연히 그 집단마다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해라고 주어져 있는 과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거를 다양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굳이 강요하거나 획일화하지 않는. 심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상사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랑도 좀 겹쳐지는 게 있어서 그중 하나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컨퍼런스 콜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라든지 조금 더 많이 익숙한 세대들은 쉽게 하는 반면 사용량이 좀 적은 윗세대들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뭐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뭐가 더 효율적일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세대 차이로 인해서 더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게 갭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능력주의가 아무래도 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회에서 뭐 사회 활동을 해본 적은 많이 없지만 학생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 들어가서 성적만 보고 A, B, C 반을 나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잘하는 학생들은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성적 그 자체로만 평가받는 거고 이제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만약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 있어도 그 학생들은 그냥 성적만으로도 C 자기는 좀 열등한 학생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뭐라 해야 되지? 답습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못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이제 동기를 좀 잃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단순히 자기 노력으로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 학생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국이 돼가고 있는 건 되게 좋은데 그 문화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공업, IT 기술도 중요하지만 자연과학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자연과학 기술이 우리나라의 기반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더 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점점 등한시하고 뭐 IT 강국, 문화 강국 이런 식으로 너무 우리나라가 흘러가게 되다 보니까 당장 지금이야 큰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연과학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라서 뭐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뿌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품풍성하지만 언젠가 흔들렸을 때 다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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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